꿈틀 더 라이브. 젊었을 때 저의 꿈은 바로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을 글로 녹여내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기를 꿈꿔왔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모두 겪어내고 저는 꿈을 이루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심리학적 지식과 제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경험들이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롯이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강연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면 조지훈 선생님이 계시지만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면 윤동주가 있죠. 특히 그 연세대학교에서 윤동주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비는 제가 공부하던 문과대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비 앞에서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연애도 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윤동주라는 사람은 저의 어떤 마음속에, 기억 속에 계속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선배 형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선웅아, 너 그거 아냐? 윤동주는 시를 쓸 때 퇴고를 안 했대. 이 연희동산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시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고쳐 쓰고 완벽하게 시가 준비되었을 때 일필휘지해서 딱 쓰고 나서는 점 하나도 고치지 않았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멋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도 글을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야 끼케야 A4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철학과에서 요구하는 글이라는 건 짧아야 5페이지, 많으면 10페이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를 머릿속에 놓고서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었을 때 도서관에 앉아서 종이와 펜을 넣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종이와 펜으로 막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중간에 막 화장실 가면 생각의 흐름이 끊길까 봐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로 한 3시간, 4시간 동안을 막 글을 쓰면서 쓰다 보면 막 팔이 저리고 그래서 팔을 막 마사지 해가면서 막 글을 쓰고 딱 끝마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친구들이랑 집에 가는 길에 신촌에 있는 맥주집에 들려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오늘 쓴 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걸 정리해서 글로 쓴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걸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나다운 삶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90년대 중후반이었었는데 그 당시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누가 만약에 나한테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만 꼬박꼬박 주면 내가 정말 욕심 안 버리고 책 보고 글만 쓰며 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옷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도 저에게 책 보고 글 쓰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과연 이런 삶, 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삶을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훌륭한 직업으로 떠오른 게 이 교수라는 직업이었어요. 교수가 하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책 보고 논문 보고 그걸 바탕으로 뭐 책이나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늘 이런 자리처럼 밖에 나와서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그때 가졌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중간에 뭐 직장 생활도 몇 년을 하고, 그래서 총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1994년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가 된 것은 2014년. 그래서 보통 대략 한 20년 동안의 시간을 어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거죠.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가 강연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따만한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항아리에 큰 돌이 더 이상 큰 돌을 넣을 수 없게 되자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더 이상 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청중들은 네,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자 이 시간관리 전문가는 이 탁자 밑에서 중간 크기의 돌을 꺼내서 큰 돌 사이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중간 돌이 다 차자 자갈 만한 조그만 돌을 꺼내서 또 막 그 사이에 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기 시작하고, 모래까지 다 차자 이제는 물을 부어서 물이 찰랑찰랑할 때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되어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 시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청중들은 당연히 뭐 시간관리 전문가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바빠 보여도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시간은 있고 그 시간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시간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시연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넣을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뭐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중간 또 이런 걸 먼저 놔서 이 항아리가 반 정도 차게 되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에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연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 자갈이나 이런 모래를 먼저 넣었어도 큰 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죠. 남아 있죠. 그게 뭘까요? 이 항아리를 뒤집어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40, 50대 한 중년 정도 사시는 분들 중에 멀쩡히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뭐 빵을 굽네, 뭐 와인을 만드네, 뭐 이러신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걸 깨달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파에 시달려서 막 닥치는 대로 나 자신의 인생이나 항아리에 막 넣고 살았는데, 한 중간쯤 차서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넣고 싶은 큰 돌이 안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결단을 내리신 거겠죠. 아무래도 이 항아리를 뒤집었고 새로 시작을 해야겠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30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항아리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지금은 뭐 뒤집어 엎거나 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돌을 넣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큰 돌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란 항아리에 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넣어야 할 첫 번째 큰 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의미를 주는 일은 무엇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내 영혼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내 인생의 중앙에 탁 심어놓고서 내가 살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꿈을 그냥 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를 하기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오늘 이 프로그램의 부제가 꿈틀 더 라이브인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 꿈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 코로나로 지친 몸을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눕혀놓지만 말고 이렇게 막 꿈틀해라 라는 의미의 꿈틀이고, 두 번째 꿈틀은 이 꿈이라는 틀, 이 꿈이라는 틀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어린 애들을 만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 질문이 묻는 것은 너는 커서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니를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을 하나의 명사형으로 파악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꿈이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아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죠. 이 수아라는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판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 거죠. 이 수아의 꿈을 명사형으로 파악을 하면 뭐가 될까요? 판사가 되겠죠. 근데 이 수아의 꿈을 동사형으로 파악을 하면 나는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가 되겠죠. 그래서 수아는 법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고 다행히 그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주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해서 판사는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점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수아는 꿈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만약에 수아의 꿈을 명사형으로 보면 그렇겠죠. 판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수아의 동사형 꿈, 나는 사회 정의를 이루고 싶다라는 꿈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변호사가 되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설사 변호사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아는 거기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언론인이 되어서 혹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꿈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자기의 인생 속에 심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겠죠. 전문적인 화가가 되는 거. 근데 실제로 전문적으로 그림을 팔아서만 먹고 사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활용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 화가의 그림을 유튜브를 통해 설명을 한다거나 그 사람 인생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하면서 돈을 약간의 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테고, 요새는 한 50만 원만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도 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림을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단지 그냥 그림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약간의 큐레이션 같은 걸 더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내가 이런 공간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넣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물어보면 적당한 그림을 골라주고 그 그림 뒤 배후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같이 들려줘서 이 소비자가 나중에 누군가 놀러 오고 했었을 때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좀 있어 보일 듯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페인트 나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라는 회사냐면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집을 통째로 한 2-3시간 정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와서 하나의 명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 놓고서 그 사람들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못 그리니까 약간 나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이미 와서 색깔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 부분을 먼저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걸로 술집을 빌려서 할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원하면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옆 사람들과 뭐 서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린 그림은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자기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이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7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했어요. 뭐 생각해 보면 전혀 돈이 들 일이 없잖아요. 그냥 술집만 빌리면 되는데 그것도 뭐 회원들의 회비로 다 커버가 될 테니까. 근데 4, 5년 만에 연매출 뭐 몇백억 원을 달성하는 뭐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거는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대학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까 저의 직장 상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교수가 되고 싶으면 뭐 심리학인 이런 거 하지 말고 회계학을 해라. 지금이야 회계사가 약간 빛이 바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회계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 회계학과 학생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다 회계사 시험을 본다. 그리고 박사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가 회계학 쪽으로 박사만 받으면 교수가 되기 상당히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회계학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계학 공부하면 교수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수가 아무리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평생 회계학을 하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좋아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 회계학을 뭐 숫자를 보면서 먹고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 회계학이 재미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좋은 학문일 테고, 단지 저와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유학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더라도 뭐 시간 강사를 하면서 되게 비정규직처럼 불안정한 어떤 고용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철학과 출신이고, 그래서 심리학 쪽으로는 많은 교수님 한 명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교수가 못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좀 걸어보고 싶다. 만약에 교수가 못 되면 뭐 백화점, 대형마트, 뭐 공공 도서관 이런 데서 여는 뭐 그 문화 강좌 이런 거를 가더라도, 이런 데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더라도 난 일단 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 그 정도 위험은 내가 감수를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유학 길을 떠났었습니다. 뭐 그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 저의 꿈을 뭐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교수라는 어떤 명사형으로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는 어떤 동사형으로서 제 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뭐 일의 성패는 운칠기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진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특정한 시험에 붙고 특정 자리에, 특정 회사에 뭐 입사하고 이런 것을 일로 본다면 운이 많은 작용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운이 들어갈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 정의를 세우고 싶어서 나 스스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 환경 보호가 나에게 중요해서 나 스스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 이 세상에 불평등이 많아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데 무슨 운이 들어가겠어요? 그건 각자의 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이 인생이 짧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길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기에는 분명 짧은 게 맞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를 이루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거저로 되진 않겠죠. 여러분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테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테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한두 가지를 이루기에는 그 모든 과정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부디 남들이 살길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다운 삶,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꿈책 더 라이브